이 제목이 웰에이징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느냐 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노후의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웰에이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웰에이징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강의를 지금부터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아마 1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웰에이징이라는 것은 좋은 노년이고요. 좋은 노년이고 이 좋은 노년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인간의 인생 과정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애 과정을 태어나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직장 갖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보통 4단계로 나눠가지고요. 1, 2, 2, 3, 2, 4기 이렇게 나누는 이론이 대표적인 이론이고 되게 1기는 태어나서 이제 학교 공부하고 할 때 말하고 2기는 학교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취직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하는 걸 말하고요. 3기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일을 어느 정도 끝내고 정년 퇴임하고 물러나서 생활하면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을 제3기 인생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 노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생을 제4기 인생은 이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4기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1기, 2기, 3기, 4기 인생을 4단계로 나눌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눌 때요. 가을에 해당되는 이 3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우리 노년학의 이론입니다. 그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3기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웰에이징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노년학의 이론입니다. 제 3기 인생은 2기 인생 같이 말입니다. 무슨 직장에 매일 그 돈 벌어야 되고 뭐 이런 부담이 없이 일단 모든 걸 다 벗어놓고 털어놓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죽음의 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리고 내가 못다한 걸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인생을 이게 뭡니까 이게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기다 무슨 골든 에이지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3기 인생이 이 전체 인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이걸 잘 보내면 웰에이징 그러니까 좋은 노년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기 인생의 노년기를 잘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만 봅니다. 모두 이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만 쳐도 한 1,000만 명이거든요. 1,000만 명의 노인이 살아가는데 1,000만 명의 노인이 과연 아름답게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느냐. 가만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잘 살아가는 그런 웰에이징 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하면 웰에이징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되느냐 하는 게 질문이고 제가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한 3, 40분 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들도 내가 현재 웰에이징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웰에이징 할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 국가도 사실 노인복지라고 하면요. 국가도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그것이 복지죠. 복지 정책이죠. 국가에서 하는 게 복지 정책. 국가도 그걸 가지고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국가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평생을 해보니까 저도 뭐 복지 정책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인데 복지 정책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의 전부가 아니고 결국 궁극적인 답은 노인 개개인이 스스로 좋은 노년 생활을 해야 답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국가의 복지 혜택 이걸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실제 그 혜택은 그 누리지만 실제로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거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웰베이잉이라는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요, 노인 개개인이 어떻게 노년 생활을 살아가느냐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어떻게 하면 저 웰베이잉 할 수 있냐는 이야기를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스스로 본인이 살아온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웰베이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다짐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 좀 웰베이잉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생각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이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행복한 노년의 행복의 개인차라는 말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해봐도 그렇고 실제 들어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잘 적응해서요 그 행복한 노년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여기 뭐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 과제라는데, 인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곡절을 겪고 부딪히고 또 해결하고 막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친 그런 해서 개개인의 그 성격, 특성, 퍼스널리티 그것도 있고, 또 환경에서 부딪힌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과정을 거쳐서 좋은 노년을 살아서 웰베이잉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양대 대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성, 일반적으로는 모든 조건이 비슷해요. 다. 그런데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전부 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작년 11월에 100세로 인생을 마무리한 미국의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알죠? 아주 유명한 장관이고요.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도 해결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세계 간의 관계도 해결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국무장관인데, 저 사람 작년 11월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에 요새 AI라고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그런 첨단 과학 시대인데 그 AI에 관한 큰 책을 썼어요. 나이 100살에. 저도 지금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AI가 뭔지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100살 된 노인이요, AI에 관한 AI 혁명이라고 하는 큰 책을 썼어요. 100살에다가. 참 행복한, 참 좋은 노년을 살았잖아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100살까지 살고 100살에 그런 AI 혁명이라는 그런 책을 쓸 수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할 수 있는가? 우리 헨리 키신저 사례를 듣고, 나도 빨리 한 책을 하나, 좀 AI 혁명이 아니라도 하나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모두 오늘 이 강의 듣고 나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웰베이잉 하면서 뭔가 꼭 책을 가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해서 사회에 좋은 걸 할 수 있겠는가,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면 그것이 웰베이잉. 그런 생각을 해서 하시면 그게 웰베이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